안녕하세요. 윤상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요. 이런 자료들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BMS 연구개발을 더 이상은 못하게 되어서 어, 그동안에 이제 BMS 연구개발을 하면서 얻게 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서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는 어, 잘못된 셀 밸런스 방법에 의해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패시브 셀 밸런스라는 것 자체가 90년대 초반에 이게 정립이 된 거라서 시대적 상황이 지금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셀 밸런스 커런트가 충분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충전 또는 방전 중에 셀 밸런스가 어, 완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사용되게 되면서 배터리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그에 비해서 셀 밸런스 커런트는 상대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충전 또는 방전 중에 셀 밸런스를 완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 이 충전 중에 용량 SOC 편차로 인해서 전압이 재분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게다가 이런 셀 밸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순 전압 비교 방식의 셀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충전 사이클은 충전 시간은 사람들이 점점 더 빠르게 충전해서 짧은 시간을 충전을 하길 바라고 반대로 사용하는 시간은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현이 되다 보니까 충전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셀 밸런스 시간은 오히려 짧고 방전할 때는 셀 밸런스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충전 중에 어, 그 SOC 편차를 더 증가시킨 형태로 배터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패시브 셀 밸런스가 단순 전압 비교 방식의 패시브 셀 밸런스가 없는 그 배터리가 있는 배터리보다 더 악조건으로 구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진행성 손상으로 인해서 어, 최고 전압이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셀의 충전 중 최고 전압이 더 높게 돼서 그래서 이제 배터리 화재로 이어지는 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방전할 때 운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그 주행 특성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가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어, 화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얘기는 그걸로 끝마치고 어, 오늘은 BMIC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BMIC 배터리 매니지먼트 IC하고 이제 통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어드레서블 주소 지정 방식하고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어요. 그 두 개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 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주소 지정 방식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데이지 체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어,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좀 더 컴팩트하고 그리고 어, 좀 깔끔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모든 BMIC가 그 BMS에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BMS가 상대적으로 되게 길어지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BMIC가 이제 일렬로 연결이 돼 있는데, 잠깐. BMIC가 지금 일렬로 연결이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MCO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에, ISO SPI라고 해서 아이솔레이티드 그 절연 SPI 통신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 배터리 쪽에 배터리 팩, 이 구동 전원 쪽에서 쓰이는 배터리 팩 전원하고 차량 측에서 쓰는 보조 배터리 12V 또는 이제 그 버스나 이제 그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24V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전원하고 이 두 개의 전원은 서로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이솔레이트 SPI 칩이 여기 삽입이 되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BMS에서 각각의 이제 그 여기 이제 H사에서는 BCU라고 부르는데요. 어, 통상적으로 그냥 슬레이브 BM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슬레이브 BMS를 이제 지정을 해서 그래서 그 슬레이브 BMS하고 통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 어, 슬레이브 BMS를 셀렉트를 해서 그것과 이제 통신을 또 하고 그 다음 거하고 통신을 하는 이런 순차적인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지 체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커맨드를 때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MCU에서 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라 라고 커맨드를 내리면 어, 일괄적으로 커맨드가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게 이제 이 맨 종단에 있는 BMIC에서 데이터가 넘어와서 이게 그 컨볼루션이 돼가지고 쌓여서 마지막에 종단에서 복구를 해서 그래서 SPI 통신으로 다시 날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어,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BMIC 정보를 읽어놓은 것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미 BMIC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그 배터리 팩의 정보를 가져올 때 그것을 다이렉트로 셀렉팅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해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데이지 체인보다는 빨라요. 그리고 구현이 단순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이제 노이즈에는 취약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SPI 통신으로 해서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각각의 BMIC 셀 정보를 취득하는데 지연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칩을 셀렉트를 해고서 맨 상위단에 있는 것을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거 아니에요. 받아오고 나서 다음번 칩을 셀렉팅을 하게 될 때 내가 이 명령을 주고 데이터 받아오는데 딜레이 시간이 100ms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다음 단 해서 딜레이가 발생을 해서 만약에 열 번째, 열 번째 그 BMIC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로부터 받아오는 정보는 내가 맨 처음에, 가장 상위단에서 받아온, 배터리 셀 정보하고는 정보가 1초나, 지연된,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즉, 이 데이터 자체를 갖고서 분석을 할 수 없는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측정 시점이 완전히 다른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는 1초 안에 사람이 두 번 정도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악셀을 밟았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커런트가 다른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 동일한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배터리 전압을 정보를 캐치해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한다 그러면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완전히. 그래서 이런 주소 지정 방식은 어, 시스템이 이제 구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그 정도 단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워킹 샘플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워킹 샘플 정도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프로덕트 버전에서는 이런 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떤 사고가 생겼든지 떤 이슈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쓰레기 데이터예요. 이거. 맨 위에 딴 것을 이제 그 BMIC를 셀렉팅하고 그리고 그 다음 딴 거를 이제 셀렉팅하고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단을 셀렉팅하고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를 받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그 취득하는 데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된 방식이 이 데이지 체인이라는 방식이에요. 데이지 체인이 그래서 초기에는 이 데이지 체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데이지 체인 속도 자체가 이제 저속이었고 이후 이제 고속 데이지 체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데이지 체인 통신이 깨지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 데이지 체인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주소 지정 방식으로 넘어갔었는데, 저도 이것을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원인을 이제 찾아서 실제로 이제 그 어, 을지로 상가에 740kW짜리 ESS에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어, 제가 이제 그 찾은 해법이 이제 답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걸 확인했고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88S씩 이제 두 개, 슬레이브를 두 개를 이제 직렬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88S씩 해가지고 그때 이제 11S씩 해서 BMIC를 8개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었네요. 어, 제가 이 해답을 찾게 된 그 이유는, 원래 이제 초기에, 맥심의 그, 맥스 11068이라는 칩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어, 맥심에서 신규 칩이 나왔다고 그래서 17830인가 17850인가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거 하여튼 그 칩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 써보는 거니까 한번 써봐 달라. 너희는 뭐 그때 그 뭐야 CTNT 차량에도 이미 BMS를 이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뭐 뭐야,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그 피넛 전기버스 그것도 하고 있었으니 하고 그리고 어, 현차하고 이제 일렉시티도 이제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니구나. 그 하고 난 다음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해봤으니까 니네가 한번 검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모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1068하고 17830하고 이게 그 핀투핀이었어요. 핀맵이 동일했어요. 근데 그 푸프린트, PCB 푸프린트가 서로 다른 거기여서 저희가 그때 이제 그 PCB에다가 푸프린트를 이중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 IC를 교체해서 이제 그 SMT를 칠 수 있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PCB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17830인가 그걸로 해서 동작을 시켰는데
데이지 체인 통신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맥심 본사로 날라갔고, 맥심 본사에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분석을 하고 그 회신이 돌아온 게 어떻게 왔냐면, 원보드에서는 잘 되는데 이거 리본 케이블로 연결한 그 PCB를 전체를 적층을 해놓고 해버리면 통신이 안 된다, 자기네도. 도대체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기네도. 음, 그런 대답을 받았고, 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당시에 그 샘플 자체가 일본의 이스즈에 그 전기버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샘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도 검증하고 몇 단계 검증이 있어요. 일본 제품 납품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초 샘플로 이제 나가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차피 저희가 11068로 이제 이중으로 BMIC를 설계를 해놔가지고 11068로 이제 칩을 교체를 해서 어, 해봤는데 11068에서는 정상적으로 데이지체인 통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11068로 교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샘플로 이제 이수지에다가 나갔었고 이수지에서 샘플 보고 야 이거 성능 좋다 그래가지고 패스를 받았어요 일단. 어,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속 데이지 체인하고 고속 데이지 체인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서 뭔가 이 데이지 체인 자체가 통신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 많은 이제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 부분은 뒷부분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이지 체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커맨드를 때려서 전체 셀의 정보를 같은 시점에 다 캐치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위상차를 두면서 컨볼루션을 시켜서 맨 밑으로 내려서 이거를 다시 복호를 해서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MCU하고 아이솔레이트 통신을 절연 통신을 해가지고 정보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셀을 읽어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빨라요. 위상차를 두면서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내려보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빠른데 이 단셀에 대한 특정 셀에 대한 정보를 읽어올 때는 얘는 무조건 전체 정보를 다 한번 읽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셀에 대한 정보를 읽어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요 대지 체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 저속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고속 데이지 체인으로 바뀌면서 구현에 이제 어려움이 발생했죠. 예. 그리고 이거 데이지 체인 통신 자체가 디퍼런셜 시그널이기 때문에 노이즈에 강하고 그리고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고속 통신입니다. 디퍼런셜 시그널 통신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 노이즈에 강한지 그리고 왜 속도가 빠른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PCB의 아트웍 같은 경우에는 PCB의 아트웍에서 이제 그 디퍼런셜 시그널은 디퍼런셜 페어라고 해서 아예 네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네트가 매우 가깝게 붙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요 디퍼런셜 시그널 같은 경우는 고속 통신이기 때문에 이게 주파수가 올라가면 에너지 라인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노이즈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디퍼런셜 그 시그널 양쪽하고 그리고 바닥 쪽에 이너 레이어에다가 어, 그 그라운드를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소 지정 방식하고 데이지 체인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제 달셀 정보를 읽어올 때는, 칩 하나를 셀렉트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그 정보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데이지 체인 같은 경우 전체 셀을 정보를 읽어올 때, 빠르고 그리고 노이즈에도 강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운행을 할 때, BMS가 이제 정상적으로 구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읽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단셀을 정보를 읽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 셀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지 체인을 사용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는 단점이 BMIC 스택에서 통신 지연이 발생을 해요. BMIC를 이제 직렬로 연결해서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리는 걸 이제 스태킹이라고 그러는데, 고전압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BMIC를 이렇게 직렬로 여러 개 쌓아 올리게 되겠죠. 그랬을 때, 맨 상단에서 읽어오는 정보하고 맨 하단에서 읽어오는 정보하고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같은 순간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읽어오는 정보가. 전혀 다른 순간에 정보를 읽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로서의 뭐랄까 데이터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냥 저희는 이제 쓰레기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데이지 체인은 이제 구현이 어렵고요. 해결 방안으로는 그 각 BMIC에 RTC 리얼타임 클럭이라는 것을 이제 달아서 시간 정보를 포함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를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지 체인 같은 경우 이게 고속 데이지 체인으로 넘어오면서 발생한 문제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 PCB와 PCB를 연결하는 리본 케이블 또는 커넥터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가 틀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통신 지연, 위상 지연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이제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서 BMIC 사이에 임피던스를 통일을 해주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을지로상가 740kW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기존에는 그 PCB를 여러 장으로 해서 이제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그 높이는 쪽으로 해서 보통 이제 3층으로 PCB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때는 제가 PCB 원판 안에다가 그 BMIC 8개를 다 넣었어요. 다 넣어서 PCB 아트웍 업체에다가 여기 디퍼셜 페어 라인이고 이 페어 라인에 대해서는 임피던스를 다 매칭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PCB 아트웍 업체에서 거기 임피던스를 전부 다 동일하게 매칭을 해주고 그리고서 이제 그때 사용했던 칩은 인터실 거를 사용했는데 인터실 거를 그것도 이제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정상 동작시키고 그리고 그 데이터 시트 한 3분의 1 정도는 어, 저하고 같이 일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하고 둘이서 거의 메꿔줬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초기 데이지 체인이 이런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위층으로 PCB를 지금 3층 하나, 둘, 셋 이렇게 3층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로부터 이제 전압을 센싱하기 위해서 이제 하네스 커넥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상단에 이제 그 하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보통 마스터 BMS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마스터 BMS하고 통신을 하거나 뭐 또는 릴레이를 제어하는 등 전류 센싱 이런
별도의 목적을 가진 커넥터가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문제가 됐던 이 부분이 이제 PCB와 PCB를 연결하는 리본 케이블,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리본 케이블을 사용을 했었는데, 리본 케이블을 여기 이제 납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느린 통신 속도로 인해서 리본 케이블과 접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통신 시간, 시간 지연을 이제 무시 가능했었던 상황이었고요. 초기 때는. 근데 이게 고속 대지 체인으로 바뀌면서 이 통신 시간 지연이 무시를 못할 정도로 다른 데이터를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깨진 데이터가 형성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복구를 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그 데이지 체인이 통신이 완전히 먹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데이지 체인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저속인 경우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요 간격이 오다 보면 여기서 조금 더 지연이 위성 지연이 발생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리본 케이블에 의해서 위성 지연이 발생을 했지만 과거 저속에서는 크게 이제 데이터가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상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고속으로 데이지 체인이 바뀌게 되면서 똑같은 그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이때는 오히려 데이터 영역을 침범해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어, 그런 면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나중에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코드가 형성이 돼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깨져서, 그래서 이제 그 데이지 체인 통신이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740kW짜리 을지로삼과 ESS용 그 BMS에서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PCB 원판에다가 BMIC를 8개를 넣어가지고 PCB 아트웍 업체에다가 디퍼런셜 페어 라인에 대해서는 임피던스를 매칭을 해달라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임피던스를 매칭을 하고 워킹 샘플을 돌렸는데 워킹 샘플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제가 했던 추론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프로토 버전으로 해서 을지로 상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뭐 한 5년 6년쯤 전에 리니어 그 FAA가 문의를 해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게 비동기 통신이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동기 통신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비동기 통신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지 체인이 비동기 통신으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를 발생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반도체 칩 쪽에서는 그 HQ200을 다시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문제 제기를 B컴퍼니에서 이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자기네도 굳이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의외로 이거를 동기형 방식으로 데이지 체인을 구인한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TI. TI 같은 경우는 BMIC 개발의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기존에 워낙 이 개발했던 과거 히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얘네는 이거를 그 동기 방식으로 구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PCB를 여러 개로 나눠 놓고 리본 케이블로 연결을 해가지고 통신을 시켜도 대지 체인 통신이 잘 돼요. TI 거는. 근데 나머지 또 다른 데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찾은 한 가지는 그, 그 오픈와이어 디텍션이라고 그래서 그 배터리 셀하고 BMIC 사이에 전압 센싱 라인이 그 오픈이 되어 있는지 개방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게 될 경우에 어, 그 테스트하는 셀의 상단하고 하단에 있는 셀 전압이 같이 흔들려요, 얘네가. 그래서 오픈와이어 디텍션을 할 때는 그 OVP라는 과전압 프로텍션이라든지 이런 거, 저전압 프로텍션이라든지 이런 거 동작시키지 마라, 이렇게 레커멘드가 되어 있거든요, TI 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드웨어 구조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 BMIC 그 구조를 잘못 설계를 했어요, 얘네들도. 워낙 이제 뒤늦게 뛰어드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돼가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로는 또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속 데이지 체인 해결 방안으로 원판에다가 BMIC를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BMIC 사이에 데이지 체인 통신 라인에 대한 임피던스를 모두 다 동일하게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솔레이트 통신을 통해서 이제 MCU하고 통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그 통신도 잘 될 뿐더러 얘는 한꺼번에 동시에 전압을 센싱을 해 라고 때리고 이걸 위성 지연시켜서 다 끌고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전압 센싱 데이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걸 갖고 분석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시점에. 전류가 동일한 시점에 전압 데이터니까. 근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주소 지역 방식 같은 경우는 전류가 다른 순간에 전압 정보들이에요. 그거는 BMIC가. BMIC별로 내가 처음 상위단에 읽어오는 거는 전류가 로드가 한 10A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읽어오는 거는 로드가 0A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읽어오는 거는 로드가 오히려 이제 차소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터 전압을 읽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플러스 전압을 읽어올 수 있는 거죠. 전류에 대한 전압을 읽어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시점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뭔가 분석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셀의 정보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는 데이지 체인 통신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속 데이지 체인의 통신의 임피던스 매칭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매칭이 안 되면 데이터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TI 것만 예외예요. 그래서 TI 거는 솔직히 학생들한테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저도 가끔씩. 왜냐하면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일단 아,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배터리 화재 원인인 진행성 손상에 의한 그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 음, 이게 공장 팩토리에서 초기에 그 펑션 테스트하고 뭐 환경 테스트하고 할 때 그때는 문제점이 안 나와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데미지가 이제 어, 커져서 나중에는 그 폭발하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수 전압 비교 방식의 셀 밸런스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고 오히려 폭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조장을 하는 그런 셀 밸런스 방법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단순 전압 비교 방식이 아니라 SOC 각 셀에 대한 SOC를 개선해서 SOC 비교 방식으로 해서 어,
셀 밸런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은 MCU의 부담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거의 DSP급 칩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새로운 알고리즘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실 분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시뮬레이션에서 그 SOC가 이제 100%로, 그러니까 용량 편차가 있어도 SOC가 이제 100%의 종지 시점에 같이 도달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경우에 전압 편차가 얼마큼 나냐 하면요, 편차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워낙 이상적인 조건이라서 1mV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뭐 실제로 하게 되면은, 뭐 구현을 하게 되면은 한 3mV에서 한 5mV 사이는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상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 얻었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했습니다.